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한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급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시장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떤 찌릿한 매매 시그널을 보낼까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까지 총 세 분의 전문위원 현재 대기하고 있는데요.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시면요. 라이브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상담받고 싶은 종목명과 또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열어주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시작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좀 됐어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뭐 이런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특히나 이 테슬라가 S&P 500 지수의 편입에 좀 실패를 했다라는 그 소식이 좀 있었죠.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20%가 넘는 하락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한국 시장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좀 보게 되면 뭐 코로나 백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미중 갈등, 부양책에 있어서의 갈등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좀 억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시장을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뭐 부정론자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긍정론자들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그래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대세 하락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요. 그럴 일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매수 접근으로 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뭐 61선 자리 때까지도 약 한 2% 정도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뭐 S&P 500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은 좀 나스닥보다는 제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 자리 때까지도 한 2%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얼추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사실 기술주들보다도 이 산업재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에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보다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나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나마 좀 미국 시장보다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우선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가 기준을 보게 되면 2330포인트대였었어요. 이 자리대를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뭐 무난하게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왔을 때 당시가 약간 830포인트대였어요. 거의 840포인트대 21선 자리대인데요. 이 자리대 이탈만 되지 않는다라면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코스닥 시장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뭐 900포인트 언저리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좀 이제 버거운 그런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좀 압축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은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오늘 아마 시초가의 흐름들, 동시효과를 보게 되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인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좀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고객 예탁금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습니다. 고객 예탁금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 예탁금 자체가 63조대입니다.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계속 더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신용잔고, 요 부분들 17조대 육박합니다. 이 종목, 이 신용잔고가 많다라는 얘기는 변동성을 좀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거래하는 거는 자제를 좀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빠지면 뭐 매수 포인트로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수는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종목별 대응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확진자 수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전날 기준 8일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총 확진자 수가 136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9일 자정 기준으로 보게 되면 확진자 수가 소폭 늘었습니다. 156명이 확진자로 좀 나왔고요. 국내 144명, 해외 12명 이렇게 해서 총 156명인데요. 다시 또 소폭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요인은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진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주도 섹터들, 뭐 언택트라든가 5G, 2차전지, 제약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출렁거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면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5가지 정도의 축으로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린에너지 뭐 태양광 쪽이 있고, 풍력, 수소, ESS 뭐 이런 쪽이 있겠죠. 2차전지, 5G,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또 한 부분들은 소부장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순환매가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좀 전략을 세워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효성 같은 부분들은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였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점을 기록하면서 밀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들은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는 거. 즉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 시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하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제 바닥권역을 좀 살피다고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우선 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가는 거,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두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을 탈피하고 있으니까 정부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닥을 돌려서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삼성 SDI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 6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성 SDI보다는 좀 더 괜찮은 그런 모습이지만 21선 좀 이탈을 했고, 그러면 견저점 여부에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결국 2차전지 쪽도 박스권역으로 매물소화 과정을 좀 거친다라는 거. 그러면 60만 원대 중후반짜리 때 66만 원, 67만 원 이 언더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부담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는 전략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60일선 부근자리까지 때 오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좀 세우는 거죠. 5G 쪽도 전날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는데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로 인해서 치료제라든가 백신 이러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임상 3상 중단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부분들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백신 관련주들, 치료제 관련주들 다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택트 쪽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미국 쪽에 있어서의 기술주들의 종목군들도 조정을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오늘 만약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다라면 그린에너지 관련주들 한 번 더 눌려주면 그러한 종목군들 좀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시장의 키포인트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일단 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이 고점 자리대 6만 원 자리대를 넘어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박스권역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니까 올라갔을 땐 따라갈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 빠져 내려왔을 때는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지만 올라갔을 때는 일단 확인을 하고 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거를 보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여전히 종목장이에요. 종목장이고 아직까지 시세의 흔들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뭐 박스 구간이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빠져나올 구멍은 만들어주고 빠진다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신용 잔고가 많은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고, 한국 시장도 2.6%대 개파락이 나왔을 때, 신용 시초가의 반대 매매 물량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일부 나왔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서 시초가에 던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주워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신용을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달라는 부분들을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주식 초보분들 같은 경우 이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사면 그건 깡통이 안 됩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신용을 받아서 매수하게 되면 빠지게 되면 바로 깡통을 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화웨이 쪽에 있어서 반도체의 공급을 좀 중단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15일부터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있어의 주가 추이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적 이 수출 비중을 따져보게 되면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약 한 3%대, 한 3.2% 정도 됩니다.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가 넘어요. 11%가 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에 있어서의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종목군이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보다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3분기에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호재와 악재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박스권용으로 좀 보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고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은 좀 관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3분기 쪽에 있어서 어닝신도 슬슬 준비해야 될 구간이에요. 그러면 3분기에 있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우선 적자가 확대되는 기업들, 강원랜드, 제주항공, GKL 뭐 이런 기업들이 적자 폭이 확대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이익치 전망치가 지금 현재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는 카페24라든가 SM, 현대일렉트릭, 네오위즈 뭐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뭐 한 달 전보다 이익에 대한 증가치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군 중에 못 올라간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카페24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죠. SM 같은 경우는 엔터주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네오위즈도 게임즈가 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폴마 B&H도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럼 카페24 뭐 이런 종목군들은 이익에 대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보시게 되면 카페24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많이 못 올랐어요.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저점 자리 때 61선 자리 때까지 밀리면은 매수해봐도 좋다라는 거 그러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좀 보게 되면 애플 쪽에 있어서 카메라 모듈 공급 논의가 있었던 그런 기업이 있어요. MC넥스가 있죠. MC넥스 같은 경우 카메라 모듈 쪽인데 애플 쪽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큰 대형 고객사를 만들면서 한 단계 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MC넥스라든가 그다음에 15일날 애플이 신제품 공개를 하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BH 뭐 이런 기업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종목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전날 미국 시장에서 니콜라가 4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GM 쪽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 관련주를 좀 보게 되면 한화라든가 한화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한화솔루션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정을 받는다라면 뭐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대에 왔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보게 되면 심택이 있어요. 심택도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인데 박스권역을 넘어서느냐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좀 상당히 괜찮습니다.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 80만 주 대량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런 종목군들이라 오늘 PSK 같은 경우도 IT 쪽 섹터죠. 외국인 쪽과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장대양국을 좀 보였어요. 반대로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뭐 28,000원대 중반 자리 때까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9일 수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예상 체결 지수는 모두 하락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저희 시총 상위주들 흐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4%대의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58,200원으로 출발한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1.6%가량 더 크게 빠지면서 78,100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1.2%가량 조정받으면서 76만 4천원 선으로 오늘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상당히 잘 갔는데요. 오늘은 1.4%가량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31만 3,500원으로 출발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1%가량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카카오, 삼성, SDI 모두 다 하락세를 출발하는데요. 카카오의 낙폭이 큽니다. 2.18% 하락하면서 38만 1,500원으로 시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지수 1.2% 하락으로 2,372선에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52% 하락으로 864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지금 1.36%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10만 1,700원 지나고 있고요. 시젠이 오늘도 상승을 이어갑니다. 2.23% 상승으로 25만 2,500원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LB가 3.16% 하락하면서 10만 1,200원으로 출발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다른 그룹주들과는 다른 방향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3.8% 상승으로 12만 5,700원으로 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다 하락으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제넥신 1.7% 하락, 17만 100원으로 출발하고요. KMW 0.2% 약보합으로 출발합니다. 8만 1,9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가량 큰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14만 4,400원으로 오늘 장 출발합니다. SK머티리얼즈 어제는 상승했는데 오늘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2.26% 하락으로 25만 5,100원으로 오늘 장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 시장 모두 외국인,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모두 개인의 매도세가 오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스타트는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상 체결 지수보다는 일단 낙폭을 좀 줄이면서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그리고 매매 시그널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뭐 아침서부터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빠져가지고 이제 개파락이 나오고 있지만 어제 빠졌던 종목들은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플러스가 나는 흐름들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어제 수소차라든지 아니 뭐 어제 태양광들이 어제 많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그쪽들이 흔들렸던 것들이 다시 좀 들어주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충격은 없는 일단 아침장이지 않나 싶은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아침부터 크게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게 쉽게 무너지는 장세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옥석가리 얘기를 하면서 좋은 종목들은 사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올라간 것들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너무 약한 거 말고 바닥에서 강한 거.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려운데 바닥에서 강한 것들이 조정받으면 그쪽을 사셔야 돼요. 너무 약한 것들은 이제는 수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하지만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잘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매매 시그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자, 초록뱀은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도 2번 가까이를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고 실전 매매 정세도 얘기했고 저녁에 베스트 트레이닝맨에서도 얘기했었던 종목으로 바닥에 있을 때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게 되면 캐몬처럼 갈 수가 있다. 내지는 뭐 SF 반도체처럼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역시 바닥에 있었던 종목이 정말로 캐몬처럼 가고 그 다음에 SF 반도체처럼 가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뭐 1,600원대에서 공략했거나, 그러니까 1,700원 뭐 그 언저리 밑으로 공략했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도 2번인가 언급을 하면서 종목 AS도 지난번에 한번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추천 방송은 계속 얘기했었던 종목이고요. 지금 뭐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지금 뭐 드라마를 제작하는 부분들, 그다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절차를 돌입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스카이 E&M 이쪽에 대한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이제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이제 OTT 시장까지, 그래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시장까지 앞으로 길게 볼 때에서는 여기에 있을 종목이 아니다. 밑에 있는 거래량을 보세요 한번. 이렇게 매집된 세력들이 있고요. 어제 거래량이 2억만 주가 넘게 실렸습니다. 누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개인 뭐 동호회장들이 들어왔고 2억만 주를 실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가 2억만 주, 2천만 주도 아니고 200만 주도 아니고요. 2억만 주가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해놓고 앞으로의 전망들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앞으로 좋은 뭐 BTS 뿐만 아니라 OTT 시장까지 더불어서 크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바닥주예요, 바닥주. 바닥주 이렇게 더 길게 보면 완전 날바닥에 있는 바닥주, 그래서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이 종목을 일단은 목표 가격은 크게 보면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3,00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 가면 그 다음에서 목표 가격 5,000원 올릴 거고요. 5,000원 가면 그 다음에서 목표 가격을 10,000원 올릴 텐데 지금은 목표 가격이 한 3,000원 정도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차 목표치 3,000원. 손절 가격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최저점에서 얘기했었던 자리, 원래 1,500원대에서부터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1,500원이 깨지면 손절, 그리고 3,000원까지 목표치로 보고 가져가자.
대신에 이거를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들 뜨면은 관심이 없어요.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매수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되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100%, 200%, 300% 올라가는 종목도 항상 바닥에서만 사야지만 내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떠 있는 상태가 건들게 되면 흔들어 버리게 되면 이거 만약에 한 20% 흔들어 버리게 되면 바닥에서 수익 나는 사람들 그냥 챙기면 되지만 고점에서 20% 딱 떨어지게 되면 손절도 못하고 보유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뇌동매매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나신 분들만, 그래서 지금 수익이 50% 넘게 수익 나신 분들만 쭉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전망 좋다는 얘기여서 관망하시고요. 갖고 있는 분들은. 자, 다음은 이제 캐몬이라는 종목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 캐몬은 제가 이 서울경제에 처음에 와서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SFA 반도체 다음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 해갖고 이 임상 그 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화학물질, 그래서 화평법, 화관법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1,350원대에서 많이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은 이제 회원들이나 많이 이런 종목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바로 요 캐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캐몬이 그때 1월달, 2월달에서 잘 가고 있다가 한번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해서 한번 빠진 적이 있죠. 어쨌든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 다시 정신 차리고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은 저는 바닥에서 1,350원대 이거를 사라고 노래를 했었던 종목이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사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떠 있는 종목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뭐 매매하겠다라는 사람들은 뭐 손절 라인만 잘 잡으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만큼 정도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요거는 뭐 길게 바닥에 산 사람들이야 손절 라인은 뭐 1,350원, 뭐 1,300원 잡아가면 되겠지만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한 사람들은 이제 3,000원, 3,3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을 두고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위치에서 모양이 그렇게 고점에 떠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기 그렇게 되게 쉬운 차트 모양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전에서 제가 1,350원에서 추천했을 때 당시 그때에서 매수해서 가져가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냥 5,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관망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앞서서 지금 계속 두 종목을 저는 이제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요것도 지금 질문신 종목이 어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도 추천주로 줬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6월 달에 제약바이오주를 추천을 많이 할 때 우리들 제약, 뭐 종근당, 그다음에 녹십자, 뭐 휴온스, 뭐 이런 종목들 막 추천을 하면서 같이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그때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관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일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에 생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녹십자 그룹들이 죄다 이제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지금 이슈에서는 좀 많이 떠 있는 것도 있고 일단 그래서 만약에 이 밑에서 만약에 15만 원 그때 당시 제가 아마 15만 원, 13만 원에 아마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던 것 같은데 그때 대비 이미 올라갔으면 벌써 다 팔았겠죠? 근데 안 팔고 지금 갖고 있다면 25만 원이 깨지면은 차익 실현을 하는 뭐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모를까. 여기에서 이걸 공략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9월달, 10월달 이제 코앞에 남았는데 그때 막상 갔는데 치료제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얘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해도 그 성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폭등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목표 가격 한 32만 원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요거는 관망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한국유니온제약인데요. 한국유니온제약이 어제 좀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간 이유가 혈장 증량제 원료 국산화 성공. 그래서 그 혈장 치료제 파이프라인 그거에 대한 이제 구상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 강하게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좀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것도 조금 빠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차트가 바닥에서 지금 들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매매를 할 거면 요거를 조정받으면 차라리 얘를 매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종목들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국유니온제약 같은 경우는 조정받으면 손절 라인은 한 17,000원, 깊게 잡으면 17,000원, 짧게 잡으면 18,000원 잡고 목표치 25,000원 잡고 한 요 정도 네모칸 안으로 요 정도 들어오게 되면 요거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종목 시그널 주셨고요.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이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이정수 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코스모 화학 21.5%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수 앱지수는 목표가를 넘어서서 27.9%가량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213.49% 달성하는 가운데 다음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하이비전 시스템 수익률 11.56%에 달하고 있습니다. 키스트 6.05% 그리고 DPC까지 목표가에 다다랐습니다. 6.87%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213.49%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0%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뭐 누적 수익률이 200%인 줄은 저도 몰랐네요. 생각보다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서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의 수익률이 갑자기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일단 바닥 종목들을 하게 되면 유리한 게 있어요. 시장이 빠져도 좀 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서게 되면 이제 종목들이 정신 차리게 되면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뭐 30%, 40% 시장에 맞춰서 똑같이 올라가다가 나중에서는 100%, 200%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다 바닥주들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서울반도체라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일단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아침 방송에서 미리 한번 바닥에 있을 때 한번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이고요. 과거에 이제 IT 부품의 이제 LED 대장이었던 종목이죠. 지금의 그 대장의 힘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차트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바닥에 있으면서 강한 종목을 하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인데 바닥에서 들어줬기 때문에 비싸 보이긴 하지만 조정받으면 이게 싸다라는 얘기에서 지금 시장에 많이 조정받게 되면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면 좋은데 뭐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붙어 있으면 좀 싸게 뭐 16,000원, 15,000원 이렇게 싸게 잡아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빠질 줄 알았더니 안 빠지네요. 어쨌든 18,300원 지금서부터 해서 16,000원까지 살짝 밀리게 되면 공략해 보면 그렇게 크게 손실 줄 종목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서울반도체 요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손절 라인은 13,000원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은 뭐 짧게 잡으면 요까지 보지만 이것도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말씀을 드리면서 조종시마다 잘 보자라는 종목으로 서울반도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눌림시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드렸습니다. 챙겨가 보시고요. 자, 다음은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위원님께서 8월 31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알루코가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21%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지금 차익 실현을 해봐도 될까요?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일단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어제 못 파셨으면 목표가는 여전히 유효하고 뭐 5,000원 이상 이제 보는 종목인데 일단 뭐 5,000원짜리도 말씀드린 건 제가 계속적으로 뭐 관리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방송으로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대응 방안 좀 궁금하시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와서 참여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까지 천천히 보유하시면 충분히 그 이상 가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음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윗꼬리를 달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심리가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단에서 좀 팔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패턴에 좀 꼬이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를 자꾸 바라보고 캔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급해질 뿐이지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저 자리에서 윗골을 달았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늘 이렇게 시장을 좀 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좀 천천히 바라보자라는 전략들 다시 한번 리뷰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함께 해주시죠. 네, 시장은 제가 월요일날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이제 단기적인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된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 증시가 이제 휴장 동안에는 국내 증시가 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까지 좀 괜찮았고, 오늘 이제 아니나 다를까, 미 증시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급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 꽤나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 하락 출발했다가 아침부터 강하게 반등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종가 부분에서 손실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아침부터 강하게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 위주로 오전에 공략해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볼 텐데요. LG 세미콘이 BTS 관련주라고 지금 매수 시그널 어떠냐 물어보셨어요. 근데 LG 세미콘은 제가 이제 주변에서 항상 물어볼 때마다 BTS 관련주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BTS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움직여줬어요. 사실은 이제 DPC가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에다가 보유한 그 빅히터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엄청 수익을 많이 보고 팔았습니다. 팔았고 지금 DPC 같은 경우가 LG 세미콘의 자회사가 갖고 있던 투자회사에서 갖고 있던 지분을 거의 다 이제 가져간 상태고요. 굉장히 지분은 작아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LG 세미콘이 과연 그 BTS 이슈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지금 그런 회상가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계속 아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 이슈가 이제 IPO가 이제 다가옴에 따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BTS 이슈로 오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반도체 관련주로 지금 전체적인 상승 트렌드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BTS 관련주 지금 초록펜 같은 거 막 상한가 가고 하니까 큰 기대를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트렌드 매매 하신다 생각하시고 위에 올라오면 정리하고 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이제 파트론인데요. 파트론 스마트폰 부품 수요 증가 이슈 나오면서 이제 급등했죠. 매수 타이밍이 언제쯤이 좋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앞으로 전망이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파트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조정이 나올 시마다 어저께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관점, 조정이 나오는 시점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장기적인 이런 상승 트렌드로 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트렌드의 한 중심 가격 부분에서의 조정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얘기 드린다면 11,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간다면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정을 좀 받았고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온다 하면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 섹터들 조정 나올 때 IT 섹터가 받쳐주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우리나라 증시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좀 괜찮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들, IT 종목들 위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디포스를 문의를 주셨어요. 엔디포스가 이제 진단키트, 그러니까 독감 관련 이슈도 있고 항원 진단키트 이번에 자가로 이제 좀 진단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저는 신고가를 넘어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유는 지금 제가 이 종목 좋다, 앞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막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이 종목 상당히 그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여러분 매수 관점은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온 시점, 한 7,400원 이하까지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볼만 하지만 지금 뭐 단타가 아닌 이상은 그냥 막 추격 매수로 따라가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전체적인 흐름 괜찮기 때문에 단타 공략하시는 분들 아마 7,400원까지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뭐 단타로 공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당히 공략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매도 시그널 언제쯤 될까 물어보셨는데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한 200%가 넘게 수익이 났죠. 매도 타이밍 언제일까? 어저께 팔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이제 남은 물량 전량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쯤 해서 뭐 갭 상승시키고 울선 위로 반등이 나오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이 종목 떠나 보내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파동으로 본다면 지금 뭐 한 2파, 3파 정도 나오고 한 4파 조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여기서는 저는 이제는 보내줘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반등이나 뭐 단타 정도 노리는 관점으로는 계속 종목 공략해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항상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 먹잇감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보시면 괜찮은 종목이다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의 4가지 종목 시그널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상황과 마지막 4개 종목 시그널 주시죠. 네, 우선은 어제 이제 니콜라가 40% 등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가 20%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니콜라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하나솔루션이 니콜라 대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 잘 나와주고 있고, 하나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닥 재미는 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관련주로서 뭐 후소차 부품주로 얘기가 나오고 상하 프로테크 뭐 요 종목들 얘기가 나오는데, 상하 프로테크 매수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하나솔루션, 하나에서 니콜라 지분을 들고 있거든요. 약 6%가량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 쪽 라인을 보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니콜라 이슈 올라가고 난 이후에 사실 좀 다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타이밍은 오전에 잠깐 나왔다 끝난 거고, 새롭게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조금 힘든 조금 구간대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니콜라 관련주로서 대응을 한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수소차 관련으로서 대응을 하셔야지 오히려 조금 안전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 프로테크는 단순한 수소차 부품 이슈라고 보면 되고요. 하나 그룹들이 오히려 니콜라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이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오전장에 흐름 나왔던 거고, 분봉상 보면은 잠깐 급등 나왔다 밀리긴 했지만 빠르게 올라가다 내렸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좀 바닥을 좀 지키는 모습이기에 한 번 더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보시고, 자, 그 다음 또 보면은 수소차 관련주로서 일진 다이아도 역시나 뭐 니콜라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재미는 없어요. 장 초반에 역시나 상승 나왔다가 같이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는데 여기서 이 현재 급등한 상황에서 종목을 따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대 로템을 보시는 게 맞아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 현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소차 관련 인프라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완전 차트 라인도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10이 나왔던 500이 다 소화가 끝난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차트 상황 보시더라도 그 바닥에서 올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수소차 관련주에서 현대 쪽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장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여기서 올라간다면 뭐 전고점 자리 19,000원 부근까지는 1차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차라리 일진다이아 많이 올라서 뭐 나쁜 종목이 아니라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단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종목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이 종목 사시겠어요? 직접적으로 현대차 관련이 있는 수소차 관련이 있는 이걸 사야겠죠?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로는 그냥 현대 로템을 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일 나으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오롯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진짜 좋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선주들이 요즘 좀 굉장히 강해요. 특히나 DB 하이텍. 네. DB 하이텍 1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주 가운데서 이렇게 작은 우선주들 시가총액 자체가 어제 기준으로 상한가 가서 104억입니다. 104억이고요. 상장 주식수가요 11만 2천주예요. 11만 2천주. 현재 상한가 잔량으로 상장 주식수의 25%, 24%가량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제도 물량을 빼들었겠죠?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 자체가 4만 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상장 주식수의 30% 이상의 거래가 나왔던 거죠. 이거는 그냥 누군가 이제 쉽게 장난을 쳤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뭐 이 종목을 뭐 상한가 풀릴 때 따라 들어간다 절대 안 되고, 뭐 잘 간다면 또 말도 안 되게 점상 랠리를 펼칠 수도 있어요. 네. 어이가 없게도 그냥 보지 마십시오. 보셔도 뭐 전혀 도움 안 되고, 뭐 연말 기준으로 우선주를 매수하셔서 나는 배당도 받고 싶다면 그냥 삼성전자 우선주 사시면 됩니다. 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매달 적금을 하신다면 차라리 그 적금을 가지고 적금 넣을 돈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달 사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을 들어가고 있지만 연금 넣을 돈을 삼성전자 우선주를 꾸준하게 매달 사는 게 훨씬 더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주 보신다면 연말 배당 보시고 대응하신다면 삼성전자 우선주 현재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으니 많이 사셔도 상관없으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는 시총이 41조예요. 아까 DB 얼마요? 100억이에요. 100억. 이런 거 지금 잘못됐어요. 이거 누가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시고 우선주 하시려면 삼성전자 우선주 쪽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DB 할 때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린 뉴딜 수혜 기대감 속 누리텔레콤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입니다. 자, 오늘도 24%대. 자, 어제 급등 나왔다가 가는 흐름 보이다가 한번 좀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오늘 상승을 좀 크게 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 상승이 나올까요? 오늘의 상승 첫날인가요? 둘째 날인가요? 자, 상승 첫날 급등이 좀 나왔던 포인트로 본다면 금요일은 아닌 것 같고 9월 7일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월요일 날 큰 상승이 나왔었고 이게 첫날, 어제가 둘째 날. 근데 어제는 공동성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조금 다이나믹한 하루였거든요. 상승이 오전에 컸지만 크게 좀 밀리는 모습들, 이 거래량 터지면서 매도가 나왔던 흔적들이 보이네요. 여기랑 여기도 같이 보이고 여기 크게 보이네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강하게 들어온 거 치고 막 그렇게 빠져나간 흔적이 많지는 않아요. 이때도 한번 있긴 했는데 이때랑 이 정도 타이밍 정도인데 엄청나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때네요. 어제는 좀 자연스럽게 좀 흘러내리는 흐름이 좀 컸던 것 같고, 오늘 좀 강하게 치는 게 거의 좀 끝자락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또 한 10시 넘어서부터 어제처럼 또 하락이 나온다면, 어제 보시면 10시부터 나왔거든요. 그렇죠? 10시부터 하락이 심했어요. 쭉쭉쭉. 네. 그래서 10시 넘어서부터 하락이 좀 커진다면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 판단은 상한가를 갑자기 오전장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하니 한 10시 정도까지 해서 현재가 유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정리하시고, 이 종목이 정말 좋다면 오후장에 다시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거 급하게 갑자기 또 따라 들어가시는 거 정말 위험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히려 오늘장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 수혜주 관련주들 굉장히 많아요. 좀 체크를 잠깐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니슨 같은 경우는 오늘도 추가 상승 좀 나오는 모습이고, 좀 밀리던 종목들인데 CS인데는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요. S에너지 같은 쪽, 태양광 쪽으로는 그래도 좀 상승 나오고 있고, OCI도 재미는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큰 흐름을 본다면 OCI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매수 대응을 한다면 오늘 같은 자리는 아니고 바닥 라인 잡아 대응해서 가격 잡자면 이런 자리들이죠. 66,000원 정도 이런 라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구간대에서 급하게 종목을 이제 그린 뉴딜로 따라가시면 안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 좀 밀리긴 하지만 하반기 때 11월 이때 되면은 많이 돌아온다. 그래서 관련 반도체 장비주들, 부품주들, 소재주들 담으셔야 되고, 그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체크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시고, 그린 뉴딜은 이미 다 손 탔어요. 탔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기대감 보지 마시고, 그린 뉴딜 다시 재부각받는 시점은 언제냐면 내년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이제 몇몇 종목만 가는 거고, 전반적으로 시장 중심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수의 기대감은 이제는 손 터세요. 빠이빠이 하시고, 지금 안 좋게 보이는 종목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화웨이 좀 납품 안 한다. 삼성전자가 화웨이 3% 정도 매출, 하이닉스가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큰 하락 없잖아요. 네, 다른 쪽으로 또 나갈 테니까. 그리고 부품주들은 매출이 엄청 좋다는 거. 소재, 장비 마찬가지고요. 그쪽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이제 손 떼고 다른 쪽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부터 매도 관점으로 천천히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주연 위원의 포트폴리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현재 동일 고무벨트 34.3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이 62%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 151%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서현이 10%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랩까지 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 151%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주연 전문위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한번 가져가면 좋을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유니온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번 방송에서 설명드리고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갈등이 좀 심화될 때마다 이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히토류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요. 히토류 대체재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될 때마다 이 종목이 이제 수혜 종목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쪽 섹터에서의 그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불거질 때마다 이 종목이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선거가 11월이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국과의 이런 갈등을 키워가면서 그런 카드를 사용하면서 지금 보수
세력들을 좀 직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이제 좀 많이 높아졌는데요. 지지율이 다시 많이 올라왔어요. 트럼프가 다시 그 대선을 하게 된다 하면 그때는 중국과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계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굉장히 잘 거쳐놨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조정받을 때, 중국과의 갈등이 커질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유니온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은 9,700원 아래로 9,600원 그 사이에서 이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장 전략과 종목 전략들 챙겨드렸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